네, 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애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티커명 AMD,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랑 컨퍼런스 콜 전문, CS 발표 내용, 레딧 토론까지 다 봤거든요. 보고 나니까 딱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죠? 아니, 매출, 순이익 전부 다 역대 최고치로 기록했는데 어떻게 바로 다음 날 주가가 17% 넘게 폭락할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게 언뜻 보면 완전히 모순된 신호죠. 숫자는 역사상 최고인데 시장 반응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으니까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역대급 실적과 주가 폭락이라는 이 복잡한 신호 속에서 AMD의 진짜 현재 위치와 미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겁니다.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 신호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그 경이로운 숫자부터 보시죠. 2025년 4분기 매출이 13억 달러, 전년 대비 34% 성장했고요. 네. 순이익은 25억 달러로 무려 42%나 늘었습니다. 연간으로 봐도 매출 346억 달러로 역대 최고예요. 리사수 CEO가 수요가 불붙고 있다고까지 표현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숫자만 보면 완벽한 어니 서프라이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이상의 기대치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었어요. 주가 폭락의 배경을 파고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 불안감이 작용했습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중국발 착시 효과에 대한 의심입니다. 중국발 착시 효과요? 4분기 실적에 뭔가 예상치 못한 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4분기 실적에 갑자기 중국 시장을 겨냥한 MI30 8GPU 매출, 이게 3억 9천만 달러가 포함이 됐어요. 이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 이전에 발생한 사실상 일회성 매출에 가깝거든요. 그러자 이제 일부 분석가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어차피 지속 불가능한 이 매출을 빼고 나면 다른 핵심 사업부 성장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거 아니냐 하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보너스 점수 때문에 진짜 실력이 가려졌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가가 17%나 빠질까요? 분명 AI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그리고 더 근본적인 우려입니다. AMD의 AI 경쟁력, 이 차체에 대한 물음표가 터졌다는 거죠. 올 하반기에 출시될 차세대 AI 칩 MI400 시리즈가 과연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루빈 플랫폼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까? 이 불확실성이요. 심지어 일부 리포트에서는 MI400 성능 목표치가 루빈의 85% 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더 저렴하지만 성능은 약간 부족한 이 2인자 전략이 과연 AI 칩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겠냐, 이런 회의론이 고개를 든 거군요. 그리고 세 번째 우려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바로 안개 속 AI 가이던스입니다. AMD가 2026년 한 해 동안 AI GPU로 얼마나 벌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전망치를 안 냈군요. 네. 리사소 CEO가 그저 2027년까지 수백억 달러,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언급만 했죠. 보내주신 레딧 토론 보니까 한 투자자가 이걸 두고 자신감 없는 패배주의적 발언이라고까지 표현했더라고요. 와, 패배주의적이라니.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시장은 확실한 숫자를 원했는데 회사는 희망 섞인 약속만 한 셈이 된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투매가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스토리가 실망스러웠다는 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AMD야 그야말로 제국을 건설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CPU 사업부 말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39%, PC용 클라이언트 매출도 34%나 늘었잖아요. 이건 시장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AMD를 바라보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모두가 불확실한 AI에만 주목하는 동안 확실한 캐시카우 사업은 경쟁사를 압도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서버용 CPU인 에픽은 이제 현대 데이터 센터의 표준 프로세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표준 프로세서요? 경쟁사인 인텔의 아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능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의 총 소요 비용, 즉 TCO 측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총 소요 비용, TCO라는 건 그냥 칩 가격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선 칩 가격뿐만 아니라 그걸 수년반 돌리는 데 드는 전기요금, 냉각 비용,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고려해야 하거든요. 에픽 CPU는 이 모든 걸 합친 총 비용 측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미 2025년 1분기 서버 시장 점유율이 39.4%에 달했고요. 일부 기관에서는 2026년 말까지 5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와, AI 시대가 되면 GPU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 GPU에게 명령을 내리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 CPU 역할이니까요. AI 시장이 커질수록 에픽의 중요성도 같이 커지겠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럼 PC 시장의 라이젠은 어떤가요? PC 시장에서도 라이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고성능 게이밍 분야에서는 라이젠 7980X3D 같은 제품이 벤치마크에서 인텔의 동급 모델을 35% 이상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죠. 35%나요? 네. 최근에는 또 AI PC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라이젠 AI 40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말 기이한 상황이네요. 서버와 PC라는 두 개의 확실한 제국에서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랑 주가는 오로지 불확실성 가득한 AI 전쟁터의 도전자 모습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AMD 투자는 마치 검증된 CPU 제국과 모든 것을 건 AI 도전자, 이 두 개의 다른 회사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제 그 AI 도전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AI GPU인 인스팅트 칩 말입니다.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MI40, MI500으로 이어지는 로드맵도 명확히 발표했고 무엇보다 오픈 AI와 6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계약을 맺은 건 시장을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네, 엄청난 뉴스였죠. 오라클, IBM 같은 빅네임들도 줄줄이 협력하고 있고요. 이건 엔비디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AMD 투자에 대한 강세론, 즉 불과 약세론, 배어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전쟁터입니다. 먼저 강세론자들의 주장을 보죠. 그들은 오픈 AI와의 계약을 단순한 공급 계약 이상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요? 네, AI 시장의 절대 지배자인 엔비디아 외에 드디어 업계 최고의 플레이어가 인정하는 의미 있는 대안이 등장했다. 이걸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아, 엔비디아 독점에 균열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 나올 MI400 시리즈와 헬리오스라는 플랫폼이 AMD AI 사업의 진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크고요. 또 데이터 센터에만 집중하는 엔비디아와 달리 PC부터 엣지, 데이터 센터까지 다 연결하는 AI 에브리웨어 전략으로 더 넓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습니다. 강세론자들 주장을 들으니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픈 AI와의 계약이 상징적인 건 맞지만 아직은 오픈 AI 정도만 쓰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정말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신호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다른 클라우드 거인들은 왜 아직 관망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약세론자들이 제기하는 현실의 벽이죠. 그리고 그 벽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의 함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쿠다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거든요. 지난 10년 이상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쌓아올린 코드, 라이브러리, 커뮤니티가 결합된 강력한 생태계, 즉 해자입니다. 아, 하드웨어인 칩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걸 100% 활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랑 그 주변 생태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쿠다 위에서 개발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ROCm으로 넘어오기를 기대하긴 어렵죠. 두 번째 현실의 벽은 앞서 언급한 성능의 한계. 마지막으로 숫자의 부재가 약세론의 힘을 실습니다. 결국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인 AI 매출 전망을 밝히지 못한 것은 수요가 아직 부진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해석하는 거죠. 결국 그림이 그려지네요. 칩이라는 하드웨어는 어떻게든 만들었는데 그걸 자유자재로 굴릴 소프트웨어 생태계, ROCm이 아직 미완성 단계다 보니까 오픈 AI 같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고객들은 검증된 엔비디아의 쿠다를 떠나
모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 격차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가 AMD의 운명을 가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AI 전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강력한 CPU 사업과 도전하는 AI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두 사업부가 회사의 전부를 끌고 가는 건가요? 보내주신 자료에는 발목을 잡는 사업부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게이밍이랑 인베디드 부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두 사업부는 현재 명백한 성장의 역풍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게이밍 부문은 2026년 매출이 의미 있는 두 자릿수 하락이 예상됩니다. 영어로는 significant double digit decline이라고 표현했죠. 두 자릿수 하락이요? 왜죠? 주된 이유는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S 같은 콘솔 게임기 시장이 출시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성숙기에 진흙했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콘솔은 2027년에나 나올 예정이라 그전 따지는 실적 공백이 불가피해요. 아, 그럼 PC용 그래픽카드인 라데온은 어떤가요? 그쪽에서 만회할 수는 없나요? 아쉽게도 라데온 역시 게이머들 사이에서 엔비디아의 저렴한 하위 호환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레디스레드 덱들이 기억나네요. 결국 AMD는 엔비디아가 낸 숙제를 80%만 베껴서 내는 2등 브랜드라는 냉소적인 반응이었죠. 와, 가혹하지만 시장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네요. 그럼 거액을 주고 인수한 자일링스를 기반으로 한 인베디드 사업부는 어떻습니까? 인베디드 부문 역시 자일링스 인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하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4분기에도 소폭 성장에 그쳤습니다. 자, 그럼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한쪽에는 서버와 PC 시장을 장악한 강력한 CPU라는 두 개의 성장 엔진이 회사를 힘껏 앞으로 끌고 있어요. 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부진한 게이밍과 인베디드라는 두 개의 짐을 매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업계 1위인 엔비디아와 AI 시장의 패권을 두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전쟁을 벌이는 구도네요. 맞습니다. 자료의 4분기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 42%나 급증했다고 나와 있던데 바로 이 AI 전쟁 때문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비용의 대부분이 AI 관련 연구개발, R&D와 마케팅 투자에서 발생했습니다. 성공하면 현재 주가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는 대박이겠지만 만약 이 경쟁에서 밀린다면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AMD를 깊게 파헤쳐 보니까 정말 한 회사 안에 너무나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CPU 시장의 절대 강자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AI 시장의 거인 엔비디아를 상대로 모든 것을 건 도전을 하는 추격자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 도전의 불확실성에 베팅하기를 주저했고 이것이 바로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의 본질입니다. 네, 이 도전의 성공 여부는 올 하반기에 출시될 MI400 시리즈의 실제 성능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ROCm이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개발자들이 쓸만한 수준으로 얼마나 빠르게 완성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장은 AMD의 검증된 CPU 성공 신화를 AI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부당하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AI 시대의 GPU 시장 2등은 CPU 시장 1등의 의미마저 퇴색시킬 만큼 치명적이라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검증된 제국의 안정성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건 도전자의 폭발적인 가능성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은 Advanced Micro Devices, 즉 AMD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